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지난 7월인가요? 2023년도 적용되는 세법에 대해서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 개정안 가운데 이제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 개인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과 관련돼서 양도소득세율도 소득세율과 연동해서 이제 바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챙겼으면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15%,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개정될 예정이고요.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는 거죠? 네, 구간만.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는 겁니다. 네. 23년 이후니까 이제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자, 다음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인데 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원래 이제 있었던 내용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임대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일부 인하를 하면 그 인하는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 뭐 소득세라든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 그 기한을 이제 23년도 12월 31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더 연장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냥 적용기한 연장으로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택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 혜택을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기존에는 우리가 2주택자 이하냐 3주택자 이상냐에 따라서 종부세 세율이 달랐어요. 그리고 법인도 각각 종부세 세율이 달랐는데 이제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로 해서 내가 이제 몇 채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이제 종부세 세율을 단일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개인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법인도 2.7%로 세율이 인하된다는 점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23년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니까 23년도 종부세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인데 우리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부담한 종부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종부세를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주택 이하는 150%, 3주택 이상이라면 300%를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했는데 그게 이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이제 150%로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도록 해서 종부세 부과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도 23년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해서 내년에 종부세 고지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애당초 상한이 없네요. 법인은 없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건 말씀 잘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변동이 없는 거고요. 자,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 상향인데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면 이제 11억 원에서 12억 원. 그 이외의 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기본 공제 금액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종부세가 고지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도입인데 이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집을 이제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오는데 이 종부세를 나누어서 낸다라는 거예요. 납부 유예를 통해서. 그래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라고 해서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한 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데 만약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으면 6천만 원 이하인 자, 그리고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담보를 제공했을 때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2년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니까 올해부터 규정을 적용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알고 적용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는 일단 유예를 시켜드리겠다. 그렇죠. 상속이나 증여 양도 시점까지는 그렇죠. 왜 네. 그런 분들 있거든요. 주택을 이제 딱 가지고 있고 좀 나이도 오래되셔서 이제 소득은 조금 부족한데 맞아. 여기에 대해서 종부세만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게 그치. 부담이신 분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이득이 실현 시점까지 연장해주면 괜찮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시적 2주택자 등 1세대 1주택 주택수 종부세 특례 신설인데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해서 일시적 2주택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근데 이제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이제 한정하도록 돼 있고, 상속주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인데, 이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저가주택, 저가주택이라고 하면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 내가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의 관계가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저가주택이라고 해서 내가 1세대 1주택자인데 지방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이제 지방저가주택이라고 하면 공시가격 3억 이하, 그리고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이렇게 일시적 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세표준에는 해당 공시가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죠. 이거는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하지, 이제 종부세는 공시적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하려면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청해야 되네요. 네네. 이 보면 이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거 해당되시는 분은 꼭 잘 네. 챙기셔야겠어요.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컨설팅을 받으셨을 때 뭐 배우자라든지 직계존비속에게 뭐 증여받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5년을 넘어서 팔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5년 이내 팔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한다.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 기간을 조금 이제 늘렸어요. 이제 5년이 아니라 이제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는 건데, 요거는 23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니까 혹시라도 배우자에게 증여를 또는 이제 직계 좀비속에게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 증여를 계획하시는 게 세부담 측면에서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5년을 기다리는 게 더 나으니까 10년까지. 5년도 그렇게 짧지 않거든요. 그렇죠. 5년도 그렇죠. 길어요. 맞아요. 사실 10년 동안 기다리라는 거는 뭐 그치. 아예 이렇게 증여를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 살지 마라 뭐 이런 거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이익 계산 부인 합리화인데, 요거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한테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뭐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하라, 요 내용인데, 요것도 증여로부터 5년 이내를 증여로부터 10년 이내로 이제 동일하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부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인데, 우리 경정청구할 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종부세를 실제 받아서 낼 수도 있는데, 종부세를 내가 실제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해서 이제 내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 내가 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만 잘못 낸 종부세를 다시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종부세를 부가 고지받아 납부하는 납세자도 혹시 내가 고지받은 그 금액 자체가 잘못됐으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종부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3년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농어촌 주택 및 고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수 제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인데,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이라고 해서 보유기간 3년 이상, 수도권 및 조정대상 지역 등 이외, 그리고 기준시가가 2억인데 한옥 같은 경우는 4억 원 이하인 농어촌 주택과 고양주택에 대해서는 그 농어촌 주택과 고양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 주택 양도할 때 그 농어촌 주택하고 고양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규정은 22년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대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법 개정을 통해서 25년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까지 이러한 혜택을 주도록 했고요. 그리고 기준시가 같은 경우에는 2억에서 3억으로 이제 기준시가가 상향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3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잘 한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잘 한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